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최신 방산 정보를 빠르고 정확히 전달해드리는 대한민국 충성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군은 고조되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해상 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군과 해병대에서 사용할 S-300 캠콥터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433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함탑재 정찰용 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충무공이 순신급 구축함에 탑재하는 무인항공기와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배치할 무인항공기를 국내에서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하는 고성능 회전익 형상의 무인기로 활주로가 없는 육지도서 지역과 함정에서의 해상 작전 헬기 운용을 대체할 수 있는 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하나시스템이 주관하며 오스트리아 쉬벨사의 회전익 캠콥터의 하나시스템의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와 합성개구 레이더가 탑재되어 체계 통합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SAR 레이더는 레이더 펄스를 사용해 대상물의 형상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기술로 여기에 카메라 장비가 동시에 탑재되어 다양한 운용 환경에서 정밀하고 효과적인 전천후 국지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우리 해군은 10년 이상 해상 정보 수집, 감시, 정찰 ISR 작전을 위해 쉬벨사의 회전익 무인기 S-100을 활용해온 바 있습니다. S-100의 자체 중량은 110kg이며 길이는 3.11m, 최고 시속은 241km, 작전 반경은 180km, 이륙 중량은 200kg, 최고 50kg까지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으며 운용 고도는 5,400m 상공에서 6시간 비행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한 단계 진보하고 대형화된 캠콥터 S-300은 최대 이륙 중량이 S-100의 3배 이상인 660kg이며 최대 340kg까지 물자를 수송할 수 있고 50kg을 탑재한 경우 최대 24시간 비행이 가능합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우리 군의 서북도서 지역 대포병 전 능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150톤 규모의 공방급 공기부양정 120여 척과 남포급 공기부양정 140여 척을 동원하여 서해 5도 등 서북도서의 4,000명에서 6,000명 규모의 해상 전투 여단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함탑재 정찰용 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의 체계 개발 성공은 24시간 실시간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인 위협 감지와 대응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K방산의 무인기 분야 수출로도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LIGNX1은 대한민국 자주국방에 기여하며 천궁2 수출 성공에 이어 K방산의 미래 기술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LIGNX1은 전체 임직원의 약 60%가 연구원으로 구성된 R&D 중심의 기업으로 단일 방산 기업으로서는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IGNX1은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 종합 솔루션, 그리고 초소형 유도탄을 포함한 스마트 무장을 개발하며 미래 전장 환경을 선도하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비시 고스트 기반의 정찰용 무인 수상정 체계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찰용 무인 수상정 체계 개발 사업은 2027년까지 12m급 무인 수상정 2척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해군 전진기지와 주요 항만의 감시 정찰 및 신속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IGNX1은 2015년부터 무인 수상정 해검 시리즈를 개발해왔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기술로 무인 수상정 설계 및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 수상정이 개발되면 K방산이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LIGNX1은 소형 무인 수상정에 탑재 가능한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 발사대를 자체 개발해 해검 시리즈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이 기술력은 림팩 훈련에서 비궁 6발 100% 명중이라는 뛰어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LIGNX1은 무인 수상정의 무장 및 탐지 체계를 모듈화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며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도록 연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전 반경 확장을 위해 적외도 상용 위성까지 연동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K방산의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미 육군협회가 1950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전 세계 약 800여 개 방산기업이 참가해 최첨단 지상 무기체계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풍산, 태경전자 등 10여 개의 한국 방산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자주포, 특수드론 등을 출품하며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신형 자주포 K9과 다목적 무인 차량 그런트를 미국 시장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K9 자주포는 자동화 성능이 대폭 향상된 모델로 탄약 및 장약을 100%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으며 분당 최대 9발 이상의 포탄 발사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미 육군용 차륜형 자주포 콘셉트 모델도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맥트럭사의 트럭 차체에 K9 자주포의 자동 포탑을 얹은 형태로 미 육군의 차륜형 자주포 도입을 목표로 개발된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정성기 부장은 한미 방산 협력을 통해 양국의 동맹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 말하며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발전시켜왔고 기술 협력 및 운용 유지 분야에서의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태경전자는 야간 작전을 지원하는 조명 방송 드론을 출품했으며 이를 통해 군에서는 국경 감시, 민수 분야에서는 공공안전을 목표로 한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고 최윤석 전략기획본부 부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90여 개국에서 700개 이상의 업체와 기관이 참가해 미국과의 방산 협력 및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 중인 AI 탑재 무인 전투기 XQ-58 발키리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무인기는 지상 조종소에서 사람이 원격으로 조작하지만 발키리는 AI가 직접 비행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미래 전쟁에서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술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은 미 공군 연구소의 발표를 인용해 발키리가 3시간 동안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KF-21 전투기 실전 기체 양산을 시작한 한국 역시 AI 무인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휴먼형 로봇을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항공기에도 독자적인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무인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국내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AI 기반 유무인 전투체계와 킬랩 작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킬랩은 기존의 킬체인과 달리 더 촘촘한 타격 절차를 통해 적의 핵미사일 발사 전에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새로운 작전 개념입니다. 특히 KF-21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함께 편대를 구성하는 유무인 복합편대는 킬랩 작전의 최적의 무기체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차기 군단 무인기 체계 개발을 위해 고강도 경량 소재를 도입할 계획을 제출했으며 전자전, 통신중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스텔스 기능을 적용한 무인 전투기는 AI를 활용해 미래 공중전에서 핵심적인 무기체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군사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하는 스텔스 비행체 설계 기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무인 전투기가 전장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과의 유무인 복합편대는 한국의 독자적인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래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할 전략적 무기체계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한국은 일찍부터 무인기 기술이 중요한 혁신 기술이 될 것을 확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전술체계를 준비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KF-21 전투기와 함께 기동할 무인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2026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무인기 개발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는 증거로 최근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 X2로 추정되며 길이 12m, 날개폭 20m의 대형 무인기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정보에 따르면 이 무인기는 비공개 시험 비행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하반기 중으로 스텔스 무인 전투기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6년 KF-21 전투기와 함께 유무인 편대 비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핵심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인 유무인 복합체계는 생존성과 작전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한민국은 이를 통해 미래 항공전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유인 전투기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역량을 갖추고자 기술진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인 전투기의 주된 목적은 고위험 지역,
특히 방공망을 돌파해 목표물을 신속히 타격하고 빠르게 퇴각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텔스 기술과 고속 MZ 엔진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인 기용 스텔스 기술을 국산화했다고 발표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최첨단 무기 개발 성과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는 한국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한국의 스텔스 유무인 체계에 무인 드론이 도입된다면 KF-21 전투기가 진화를 거쳐 미국산 F-35 전투기의 화력 체계를 능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이상 상황 발생 시 KF-21과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해 적의 방공망을 피해 초저공으로 접근, 신속히 공격할 역량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무기체계는 K-링크 네트워크 연결 능력을 통해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뿐 아니라 인도의 군사 전문가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군사 매체 기자 수바시시는 한국이 탁월한 무인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다양한 세부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최근 성과를 보면 스텔스 기술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군사부서에 따르면 한국군은 최근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비행체 설계 기술을 공식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저피탄 무인항공기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5년 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스텔스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한국군은 저피탐 형상과 전파 흡수 물질을 적용한 비행체 모형을 제작해 레이더 반사 기능을 검증했습니다. 또한 꼬리날개가 없는 특수 비행체 모형을 제작해 비행시험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해 핵심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한국공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저피탄 비행체 기술 개발을 선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연구 역량을 집중해 기술 고도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1990년 걸프전에서 F-117 전폭기 활약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1999년 스텔스 형상 설계 재료 개발을 본격화하며 빠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수백 가지의 유기 금속계 물질을 사용해 스텔스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며 레이더 흡수 물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KF-21 전투기 블록3 모델부터 내장형 웨폰 베이를 장착하고 스텔스 절연 재료를 적용해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텔스 기술 개발뿐 아니라 스텔스기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대응 전략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저피탐 항공기를 포착하고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2019년에 초단파 레이더를 활용해 소형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스텔스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그 후 2년 만에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출력 및 고강도 표적 탐지 기술을 통해 스텔스 탐지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하려면 레이더 출력률을 높여 미세한 전자파 신호를 감지하고 그 신호를 잡음 속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수신 감도를 향상시키는 고급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는 디지털 레이더 체계 설계 기술과 고성능, 고속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 첨단 레이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전 배치되면 5세대 스텔스기가 주도할 미래 한반도 상공에서 영공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과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 X2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KF-21 전투기는 모든 시제기의 비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양산에 들어가 2026년까지 2200회의 시험 비행을 마치고 블록2 개발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KF-21 블록2에서는 무인기 편대와 유인 통제기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다양한 편대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KF-21은 저피탐 설계를 통해 생존성을 강화하고 독자적으로 개발된 첨단 항공전자 기술과 국산 무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유무인 복합체계가 추가되면 경쟁 기종과 비교해 생존성과 공격력 모두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KF-21과 협력해 공중 임무를 수행하거나 무인기로만 구성된 독립적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KF-21과 KUH 수리온, LCH 소형 다목적 헬기를 유무인 복합편대로 운용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임무 조건에 따라 편대 간 임무 분산, 지능형 통제 시스템 개발, 전술적 고기동 능력 확보 등 다양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감시 및 정찰 작전, 적 방공망 무력화, 공중 제압,
핵심 기체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유인기와 협력해 화력을 집중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오리 X2는 스텔스 전투기 특유의 내부 무장창을 갖춘 광대역 스텔스 형상을 채택하고 있으며 고성능 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장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하고 적 방공망을 무력화한 후 신속히 철수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무인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협력해 터보팬 엔진 국산화를 추진 중이며 이미 소형 무인기에 필요한 엔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가오리 X2에 장착할 국산 엔진 역시 테스트 중이며 이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성능 극대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항공기술 발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적국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기술 발전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잠재적 적국들은 시기와 질투는 물론 한국이 이 정도 수준까지 발전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제-20 전투기의 기술력을 자랑하면서도 한국의 KF-21 전투기 이륙 비행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미국의 F-22 랩터 전투기 비밀 설계도를 한국이 훔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비슷한 반응을 보이며 요미우리 신문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KF-21의 성공을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불과 20년 만에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를 통해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설계와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메타물질 기술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는 컴팩트 레인지 시설을 통해 레이더 반사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조종관 스텔스 제어 소프트웨어도 공군의 요구를 훨씬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사실 한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스텔스 기술 개발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미 1990년대부터 국방부, 공군, 해군,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협력해 한국 상황에 적합한 스텔스 항공체계를 비밀리에 연구해왔고 그 결실을 이제 맺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KF-21 스텔스 전투기 블록3 계획이 공개되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황구15와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의 항공기 산업을 강대국 수준의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며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KF-21 사업은 한국 공군의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 필요성으로 인해 단계적 개발 방식인 블록 구조를 채택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KF-21 8호기에는 7천억 원이 추가 투입되어 초도 생산 후 곧바로 스텔스 버전인 블록2가 등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세대 스텔스 버전 블록3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X2의 공동 개발 소식도 함께 전해지며 주변국들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블록2까지만 개념을 세웠지만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블록3 계획도 현실화되었습니다. KF-21 블록3는 5.5세대에서 6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것이며 F-35보다 더욱 향상된 플라즈마 스텔스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 성능은 미국의 F-35와 상당히 유사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첨단 무기 기술 개발에는 5년에서 7년, 때로는 1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기술 개발을 통해 스텔스 성능을 입증해냈습니다. KF-21 블록3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2030년대에는 세계적인 스텔스 전투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35보다 진보된 전자광학 조준 장비 IOTS, 내장형 무장창 웨폰 베이, 그리고 스텔스 성능 향상을 위한 메타물질 등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KF-21은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와 달리 F-22 및 F-35A와 유사한 스텔스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레이더 흡수 구조재 RAS를 기체 구조물에 적용해 6세대급 항공기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한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는 국내에서 개발된 스텔스 기술이 다수 적용되었습니다. 흔히 스텔스 성능의 결정적 요소로 기체 형상 설계가 꼽히지만 실제로는 노출된 엔진 블레이드, 리벳, 재래식 동체 연결 방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KF-21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그재그형 동체 연결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2026년까지는 공대공 능력을 갖춘 KF-21 블록1이 개발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는 공대지 무장을 갖춘 블록2가 한국 공군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그 후에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블록3가 순차적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충성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